특검이 출석 조사를 3차례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때까지 변호인과 가족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특검의 조치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 모스탄 교수 접견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 모스탄 대사라고도 하던데요. 이분이 리버티대 교수라고도 하던데 지난 21대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미국 우리 이제 미 대사 3분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도 너무 하잖아요. 본인이 검사였고 네.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운동 시간을 안 준다고 변호인 통해서 막 항의를 하면서 조사는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태도 자체가 국민들이 과연 정말로 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조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이 접견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네. 대선 불복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참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이런 거는 비판을 좀 하고 자제를 시키시는 게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는 내가 불응하겠다 하면서 모스탄 교수는 접견하겠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특검에서는 1차적으로는 감정적 대응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전직 선수들끼리 우리가 하는 말로 특수 선수들끼리 서로 다 아는 선수들끼리 그냥 신경전 땡기기 기싸움 하는 것부터가 특검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통상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수사방해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번에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수사방해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짐작을 하자면 모스탄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이런 사법적 상황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좀 이슈화시키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국내 정치나 또는 특검의 수사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건 아닐까. 안 그러면은 굳이 이분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형사 대사로 정식으로 임명된 분이거든요. 국제형사사법 우리나라 우리 홍자동에서 태어난 분인데 본명이 단현명인데 단씨예요. 특이한 성인데 그러니까 탄이 영어 발음으로 이제 그건데 단현명인데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그의 하이 클래스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일종의 이제 자산일 수 있는데 현 정부를 볼 때는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보수 인사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또 신자유주의 이런 걸 주창하면서 문재인 정부나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그런 부담이 없는가. 그것이 또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지금 2기 트럼프 정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로 보는 눈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분을 우리 편은 아니더라도 우리 외교적 자산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꾸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예 미국 사회에서는 그걸 쉽게 아마 이게 이해되기 어려울 거예요. 전직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예 그냥 특검이 차단해버리고. 그런데 특검이 이제 하는 일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정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민주당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결정이 정부하고 연관짓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스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입국하실 때도 보니까 아주 그냥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또 본인이 부정선거였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네. 그런 분을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려고 네. 하는 그 이제 의도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 모스탄 교수는 그렇다 치고 가족과 변호인까지 접견 금지를 한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저도 가족 좀 변호인은 허용한 거 아닙니까? 가족 아니요. 변호인만 변호인과 허용하고 가족 등 나머지는 접견 금지. 그렇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족 변호인 이외 일체 접근 금지 이렇게 봤는데 그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도 확인해 봐야 만약 거기까지 갔다면 그건 정말 감정적인 거고 알겠습니다. 인권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지만 이제 특검이 갖고 있는 전략에 좀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게 특검이 어제부터 정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피의자 윤석열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오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봐요. 결국 이제 신경전 또 기싸움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 네. 진술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은석 특검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진술을 더 못하게 진술 못 받고 지금 기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면 수사 딱 한 번 끝나고 그리고 제대로 공수처도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조사 못하고 그냥 깡통 기소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기소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정이 상하더라도 특검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예우할 건 예우하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 소환 조사도 소환 통보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체포영장 청구해버리고 그리고 뭐 좀 그 예우한다면은 다른 그 피해자도 그 비공개 소환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굳이 카메라 앞에 세우겠다고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걸 막고 심지어 뭐 그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바리케이드로 막으면서까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화풀이는 될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조사가 거의 뭐 물 건너가고 실효는 없을 거다. 그런 거 보면은 특검이 좀 그게 저는 이제 일종의 이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먼저 특검 쪽에 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경찰에게는 조사 못 받겠다. 그다음에 뭐 이 카메라 앞에서는 못 서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로 먼저 나온 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특검 때문에 무슨 조사를 안 받는 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는 뭐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저희들도 그래 뭐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자초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윤 앞서 전 대통령이 조사 안 받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특검이 지혜롭고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특검이 손해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자, 앞서 저희가 방송한 내용 좀 정정하겠습니다. 접견 금지 관련 내용인데요.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변호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틀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전 씨는 이 발언을 통해서 윤희숙 혁신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우는 건 오만의 극치라는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죠. 3년 동안에 뭐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도 다시 살리고 또 원전도 다시 또 정상화 키우고 방산산업도 이렇게 키우고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게 너무 크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나경원 뭐 그 후보 주저앉히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워가지고 그 선거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이게 계엄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이재명 그 피고가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건데 대선 땡겨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가는 건 감옥에 갈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이 잘못은 네. 그 잘한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한 걸 평가하는 건 괜찮지만은 네. 그게 집착해가지고 그 대통령 잘했으니까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윤어게인 네.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보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건데 그런 방향으로 당의 일각에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원들도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국민들도 실망이 큰 거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김 의원님, 윤희숙 혁신위가 인적 쇄신을 앞세워서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 당내 반발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8대 사건을 얘기하면서 해당되는 사람들 사과해라 했는데 지금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특히 권영세, 한동훈 이 전직 비대위원장들끼리 격하게 붙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갤럽 조사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저는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네.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윤희숙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이죠. 네. 인적 청산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자들이 저는 오히려 야당이 재건이 돼야 여당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진짜 상식의 눈높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 점이 가경인 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친한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 때 후보와의 단일화 때 당비 100억 썼다고 이제 글을 올리니까 바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고발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말 밖에서는 당원들도 속이 타고 네. 빨리 쇄신하고 그 뒤에 네. 단합하고 쇄신 안 하고 단합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쇄신하고 단합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바라는데 이 중진과 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그 소송 다툼까지 네. 하는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결국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권 빼앗길 만한 이런 그 실수를 네. 저질렀지만 대선 과정에 또 점수 잃는 일을 했잖아요. 네.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그걸 강제로 네. 쫓아내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김종익 대표도 최고위원도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거를 거의 못 받아들이고 그냥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봐도 이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걸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